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진료방이나 이런 상담실에서 그냥 피부 정보 제공해드리는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편하게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느낌으로 카페에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알쓸피식? 아무래도 지인분들이랑 얘기해볼 때 제가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얀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당연히 자외선 차단 잘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외선 A나 B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잘 차단하기 위해서 색조 메이크업도 좀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피부에 잘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섭취해주고, 바닷가 여행을 간다든지 정말 야외 활동, 햇빛 많은 데서 야외 활동 하게 되면 저는 그 트라넥사믹 엑시드, 트라넥삼산, 도란자민이라고 하는 기미 먹는 치료약을 그 노출되기 일주일 전부터 다녀오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 약을 조금 먹어주면 기미가 올라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피부가 좀 하얘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둘째 출산 후에 생긴 눈가에 나이키 기미 때문에 정말 피부과적으로 시술도 많이 하고 평소에 그런 기미 악화되는 거 막기 위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선크림 바르기 전에 비타민 C를 먼저 얼굴에다가 발라주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발라주면 자외선을 차단해주면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를 잘 방어해주고 있어요. 피부과 시술 중에 화이트닝을 위해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시술이 이제 레이저 토닝이 있는데요. 저도 기미 관리랑 전반적인 노화에 따른 안색 칙칙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 토닝 그게 한 번 했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맞아. 그게 센 치료는 아닌데 우리 피부의 전반적인 그런 칙칙한 멜라닌 색소를 조금씩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꾸준히 받은 분들은 할 때는 몰라도 한 10번 정도 받고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피부 톤도 맑아져 있고, 이제 꾸준하게 정말 언니 병원에서 막 이렇게 7년 8년 다니셨던 분들 이렇게 피부 상태를 보면 정말 우리 스킨 타입 그런 피부 색깔 그런 차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대부분 하는데 정말 피부톤이 맑아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그렇게 막 대단하게 하얘지는 시술은 없지만 정말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모든 관리가.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정말 이 풍성한 모발이 피부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모발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았거나 우리 미세먼지가 모발이나 두피에 많이 묻어있는 날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두피 청결을 위해서 세정을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그 모발을 말릴 때도 너무 뜨겁게 말린다든지 아니면 모발 대충 말려서 이 속안이 축축한 상태가 되면 두피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말려주시고, 그리고 두피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두피 안쪽에도 바르는 보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보습제를 이용하는 것도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정말 요 헤어라인이 촘촘했는데 이런 데가 점점 비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피 안쪽에 좀 더 그런 두피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앰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언니 그럼 두피 세럼 뭐 써? 언니는 그냥 제품 제공받아서 써본 것 중에 클로랑 퀴닌 그 세럼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비오틴이나 비타민 B 그리고 카페인산 같은 거 들어있어서 좀 모근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 막 먹는 약이나 그런 탈모 바르는 연고 같은 거 좀 바르기도 그렇고 해서 그 세럼을 여기 헤어라인 쪽에다가 바르고 자고 있어.
은근히 가위 빡시게 하네. 그럼요. 네. 모발은 소중하니까. 너도 헤어라인이 출산 후에 조금 원래는 정말 여기가 이렇게 촘촘했는데 몰라. 약간 비어지는 느낌이. 세준가? 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치아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충치도 굉장히 많고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되게 약해서 치과를 굉장히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치과 의사여서 교정과 전문의인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친구네 병원에 가서 치아 검진을 받고,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 준 것 중에 정말 우리 피지기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워터픽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양치하고 나서 치아 사이사이에 낀 거를 정말 우리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쭉쭉 이렇게 빼주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치아 건강을 좀 충치를 좀 덜 생기게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뿌리는 거야? 물이 칙칙 나오면서 엄청 시원하거든.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들이 되게 잘 떨어져 나와서 치실 같은 거. 치실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잇몸에 손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친구가 제 교정과 전문의랑 친구가 되고 나서 교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대 교정을 시작했는데 정말 치열이 사람 인상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0대, 40대더라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면 그런 좋은 인상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노화를 늦추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굉장히 즐겨 읽었던 책인데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보면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에 쌓인 찌꺼기도 씻어내고, 노화가 되는 게 이제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제 죽음과 가까워지는 건데, 그런 거를 좀 늦출 수가 있고 텔로미어도 길게 만들어준다고 하고, 에너지와 생산량 그리고 근력이 늘면서 우리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혈관도 많이 생기면서 전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피부 건강도 당연하겠죠. 사실은 주름이나 뭐 흰 머리 이런 게 다 이제 노화의 징후들인데, 정말 이전에 한 연구를 보면 그런 주름도 많고 이런 많이 그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난 분들은 그런 평균 수명이 좀 짧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전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피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땀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를 그냥 내 습관의 일부로 장착시켜 놓으면, 우리 하루 3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장착을 시켜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최근 2년 동안 거의 막 근력 운동은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레이저를 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병원 밑에 있는 헬스장에 PT를 등록을 하고 지금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제가 야간 진료가 9시에 끝나는데 그때 가서 내려가서 이제 PT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더 에너지를 얻고 일할 수 있는 활력도 생기고 좀 머리도 좀 잘 돌아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근력도 키우는 게 정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가 돼서 조금 느꼈던 부분 중에 우리 피지기 여러분들께 몇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요. 우선 사실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먼저 작은 부분부터라도 실행을 해보고, 또 그거에 따르는 뭔가 피드백이나 그런 반응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그냥 약간 그 플렉시블하게 수정을 해나가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고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40대가 돼서 느낀 거는 그런 매 힘든 순간들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힘든 순간을 잘 극복해내면 정말 나라는 그런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조금 느낀 힘들었던 부분들은 학회 발표 같은 거 준비하면서 그냥 진로만 보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것까지 또 준비를 해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약간 강제로라도 이런 논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의학 피부과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 전후 사진도 비교해 보아가면서 정말 좋아진 부분들을 임상적으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회 발표를 긴장되는 순간에 마치고 나면 정말 제가 이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제 지식도 정리가 되고 정말 저 의사로서도 한 단계 좀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에는 그만큼 성장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 잘 용기 내고 힘내서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뭐 모든 일에는 다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다 매사가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푸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냥 혼자서 누워서 그냥 뭐 SNS를 보는 거나 뭐 넷플릭스를 보는 거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은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운동을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나면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언니는 그 와인 한 잔 마시는 것도 네, 한 잔이면 커다란 와인잔 한 잔 그래서 와인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 풀리는 요인이 되고 너는 안 그래? 막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에 정말 음악 듣는 것도 제일 좋지. 너무 좋지. 혼자만의 공간에서 음악 듣고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쇼핑 중에서도 막 요즘에는 막 그런 소소한 거. 소소한 거 너무 부럽잖아. 그래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는 했지만 근데 정말 막 명품이나 보석 같은 거 사는 것보다 진짜 좋은데? 예쁜 좋긴 하지만 근데 예쁜 그런 아기자기한 거 다이소에서 이렇게 뭐 꿀템 발견했을 때 그런 기쁨 그런 약간 작은 행복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풀면 이 피식이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아서 잘 그때그때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